오늘 조선일보에서 장보고 3 잠수함, 장보고 3라 하면 삼천특급이에요. 작년 8월 13일 날 대우조선해양에서 해군에 인도한 도산 안창호함, 이 잠수함 기술이 대만으로 넘어갔다. 근데 거기에 이제 유수 분리 장치, 배터리 고정 장치 이런 것들이 넘어갔다는데 사실 새로 만든 잠수함은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한 게 많아요.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1200톤짜리, 1800톤짜리를 독일에서 수입해가지고 조립 생산하고 수리하고 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해가지고 역설계, 리엔지니어링 그러죠. 그걸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, 우리가. 3000톤짜리를.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. 한국적인 실정에 맞게. 그래서 지금 현존한 디젤 잠수함 중에 도산 안창호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. 이렇게 우리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넘어갔다고 지금 얘기를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이거 큰일 났네.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어느 스파이가, 산업 스파이가 국가의 이 기밀을 노출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일한 사람들은 회사에 따라서 1년, 2년 정도 경쟁사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있고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이제 국가 이제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데 근무한 사람은 3년간 그 자기 근무할 때 이해관계가 있던 그런 업체는 취업할 수 없어요. 그러나 이제 민간인들, 완전히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데서 민간인들은 뭐 1년 동안 뭐 케어를 해주면서 너 다른 데 가지 마라. 그게 어느 계급이 또 있어요. 계급. 하이 레벨이면은 좀 더 오래 못 가게 하고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회사에 따라 틀려요. 그러나 이제 민간인 돼가지고 완전히 자유업자 되면은 돈 많이 준다면 가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? 그런 것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을 잘 다뤄야 돼요. 잘 대우해 줘야 되고. 제가 이제 그 잠수함 사업할 때는 핵심 기술은 한 5가지 정도로 봤어요. 이 3000톤 거 만들 때는 첫째는 전투 체계. 어떻게 이 그 사격 문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발사를 해서 정확히 맞출 수 있느냐. 이거 전투 체계. 그다음에 소나 체계. 소나 체계는 음파 탐지 체계인데 이거는 일단 전투 체계가 작동하려면 물속에서는 다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. 그 음파로 해야 되니까. 이 소나 체계 기술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야 돼요. 그다음에 주파수 영역이 다 틀리고 이런 것들이 고급 기술이라고. 그래서 이게 전투 체계하고 소나 체계는 우리가 완전히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.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우리가 잠수함 산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. 자랑스럽다고.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침 흘리고 있는 기술이라고 이런. 이것이 핵심 기술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수직 발사관 설치했잖아요. 이거 처음으로 디젤 잠수함에. 이것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뭐 외국의 기술을 베이스로 했지만은 독자적으로 한 거고. 그다음에 수평 발사관, 어리 발사관. 그다음에 이제 이 잠수함에는 기존의 디젤 잠수함보다 유리한 게 AIP.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한 11km 속력 이하로 한 일주일 정도 견딜 수 있어요. 물 위에 안 올라오고 스노클 안 올라오고. 근데 이거는 2주 동안 더 견딜 수 있도록 AIP 공기 부류 추진체가 들어갔다. 이런 것들은 고급 기술이란 말이죠. 이런 기술. 그다음에 거기는 수소를 싣고 다녀야 돼. 수소 탱크 만드는 기술.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사업하고 할 때는 핵심 기술에서 독일에서 전수 받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. 그런데 노골적으로 주지는 않아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 머리 쓰고 뭐 연구하고 달래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.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넘어갔다고 하기는 좀 불확실한 정보인 것 같다. 왜냐면은 유수 분리기, 그 다음에 배터리 고정장치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왔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잠수함 탈 때나 그 사업할 때나 이거는 핵심 기술엔 들어가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도 이런 기술이 유출됐다는 건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죠. 국익에, 국부니까. 다행히 이런 기술은 없더라고. 근데 지금 대만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하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, 관계가. 그래서 중국이 곧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잠수함은 통상 공격무기라고 하잖아요. 왜냐하면 수중에 숨어서 막 머리를 날리고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어디서 날아올지 비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한단 말이죠. 그래서 대만은 1988년도쯤에서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했어요. 2척을 수입하고 그 전에 또 미국 걸 2척을 아주 오래된 거죠.
그래서 이 잠수함들은 거의 뭐 고철 수준으로 변하는 상태라.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이제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려고 했어요. 그런데 누구도 다 눈치를 보는 거야. 그렇죠? 그 중국의 이 눈치를 본다고. 왜냐하면 대만 도와주지 말라. 통일 완 국가다. 하나의 국가다. 그렇기 때문에. 그 미국이 이제 그 도와주려고 하면 거기에 이제 같이 좀 협력하면 괜찮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.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미국이 대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잖아요. 그렇게 하면서 대만에서 8척을 이제 만들겠다. 독자적인 잠수함. 그래서 미국, 영국 그래가지고 여러 개 국가가 참여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투 체계를 거기다 지원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8척을 만들어내겠다. 그래서 각국의 기술자들을 모으고 퇴역한 기술자들, 대우조선해양에서 퇴역한 기술자들이 거기에 좀 갔었어요. 자꾸 돈 주고 하니까 오라면 퇴역한 사람들은 법에 어긋나기 없잖아요. 그래서 한 20여 명이 갔다고 그래요. 우리가 옛날에 러시아 기술자 이렇게 초빙한 경우, 그 다음에 또 북한이 러시아 기술자 초빙해가지고 어리 발사관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했던 것 같이 이렇게 해서 다국적 그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, 지금. 거기에 이제 우리 대우조선의 기술자들도 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돈 주고 데려가는 거지. 아마 그래서 저도 우려하는 거는 우리의 독자적인 하이 퀄리티의 그 핵심 기술이 유출될까 걱정인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고 오늘 신문에 단 거 보면은 유수분리 장치하고 배터리 고정 장치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런 핵심 기술이 아니지만 그렇지만도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련 규정을 잘 검토해야 된다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